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의 강의 노트에 구글 시트 데이터 통합, GS 및 GS 테이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죠. 이번 시간의 목표는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글 시트의 동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카파 프로토콜의 핵심 명령어 두 가지를 통해서요. 그쵸? 이게 그냥 정적인 정보만 가진 AI를 넘어서 실시간 외부 데이터를 쓰는 그런 강력한 AI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 수준이라든지 프로젝트 현황 아니면 뭐 수업 커리큘럼처럼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 데이터 양이 아주 방대한 경우에 이거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이죠? 바로 AI의 핵심 로직, 그러니까 프롬프트랑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구글 시트를 딱 분리하는 그 모듈식 설계의 이점입니다. 아, 모듈식 설계요?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업데이트가 훨씬 쉬워지죠. 뭐 복잡한 코드를 몰라도 그냥 구글 시트만 익숙하게 다루면 누구나 데이터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장성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카파 프로토콜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명령어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gs 맞죠? 네, 맞습니다. @GS는 구글 시트에서 원시 데이터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특정 셀, 그룹 데이터를 뭐 필터링 같은 거 없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용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GS하고 괄호 안에 시트 아이디, 쉼표 찍고 범위 이렇게 쓰는데요. 시트 아이디는 구글 시트 URL 주소창 보면 중간에 긴 문자열 있잖아요. 그거고요. 아, 그거요. 네네. 범위는 뭐 a1.b4나 아니면 c2.a1.b4처럼 시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쓰려면 뭔가 조건이 있다면서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동 구글 시트가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으므로 공유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권한 설정이군요. 네. 이건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뭐 수정하거나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읽기만 하도록 보장하는 필수적인 보안 조치예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접근을 못하죠. 하긴 보안은 중요하니까요. 그럼 데이터는 어떤 형식으로 가져오게 되나요? 우리가 보는 그 표 모양 그대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기계가 처리하기 좋은 좀 특별한 형식의 문자열로 반환되는데요. 행은 파이프 문자,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하고요. 각 행 안에 있는 셀 내용은 앰퍼센드, and 이걸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강희명 and 담당 고수, 카파 101 and 최재화, 카파 102 and 존도 뭐 이런 식이죠. 아, 파이프랑 앰퍼샌드. 사람이 바로 읽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기계가 처리하기 좋은 형태니까요. 자, 그럼 이제 @gs 테이블 명령어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게 진짜 흥미롭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건 @GS보다 좀 더 발전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강력해요. 형식은 비슷한가요? id 범위 넣고 필요하면 뒤에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아, 옵션도 있군요. 그럼 이 명령어의 핵심 역할은 뭔가요? 이 명령어의 핵심은요. 구글 시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동으로 모델러 정의, 매개 변수 세트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기본적으로 범위의 첫 번째 행을 헤더, 그러니까 열 제목이죠. 이걸 매개 변수 이름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아래 행들의 데이터를 해당 매개 변수의 값으로 착착 채워 넣어주는 거죠. 자동으로요. 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시트의 제조사, 모델 이렇게 두 개의 열 제목 헤더가 있고 그 아래 데이터로 토요타, 코롤라, 그리고 혼다, 시빅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이때 @gs 테이블 이 명령어 하나만 쓰면요. AI 내부적으로는 마치 set 제조사 토요타 혼다, 그리고 set 모델 코롤라 시빅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직접 입력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요. 와.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 표 자체가 그냥 바로 AI가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즉시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거죠. 정말 편리하죠?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옵션은 어떤 건가요? NO 옵션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네. NO 옵션을 사용하면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일반 데이터로 처리합니다. 헤더가 없을 때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매개 변수 이름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그냥 P1, P2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붙습니다. 헤더 행이 따로 없는 순수한 데이터 목록만 있는 CT에 유용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이 두 가지 명령어 @GS와 @GSTable 이걸 언제 어떻게 골라 쓰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건 사실 꽤 명확합니다. 만약 가져온 원시 데이터 형식을 내가 직접 제어하고 싶다거나 뭔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GS를 쓰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처럼 표 형식 데이터를 AI가 바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지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단연 @GSTable이 훨씬 효율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걸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정리하면 카파 프로토콜의 @GS와 @GSTable 명령어는 AI 에이전트가 구글 시트라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도구를 통해서 실시간 외부 데이터에 접근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구글 시트에 단순히 정보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서 데이터의 구조 자체를 좀 더 신중하게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데이터 구조 설계라?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의사결정 규칙이라든지 조건을 담은 표를 구글 시트에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GSTable로 읽어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구조 설계를 통해서 AI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걸 넘어서 AI의 그 추론 과정 자체를 우리가 유도하거나 안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AI의 생각하는 방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